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우입니다. 오늘은 엔비디아 역설이란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GTC 2025 행사가 끝났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번 행사에서 암페어, 호퍼, 블랙엘 이후의 GPU 계보를 공개했습니다. 내년에 2026년 루빈, 27년 루빈 울트라, 그리고 28년에는 아인슈타인 이후 가장 유명한 과학자인 리처드 파인만의 이름을 딴 파인만 GPU를 내놓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GTC 2025는 이전만큼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딥시크 때문인데요. AI 시장은 딥시크가 지난해 내놓은 거대 언어 모델 LLM V3와 이런 V3를 기반으로 한 저비용 고효율 추론 AI 모델인 R은 이전과 이후로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딥시크 V3는 단 2000여 개의 엔비디아 H800 GPU를 사용해서 구현한 모델입니다. 그 H800은 중국을 위해 만든 H100, 호퍼 100의 다운그레이드 버전인데요. 미국 정부가 H100의 중국 수출을 막자 엔비디아가 내놓은 중국용 GPU가 바로 H800입니다. 전 세계는 중국 딥시크가 H100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H800으로 그것도 그 메타나 오픈 AI와 비교하면 훨씬 적은 수의 GPU를 동원해서 뛰어난 성능의 AI 모델을 구현한 데 대해서 경악했습니다. 역으로 보면 그 엔비디아는 중국의 GPU를 팔기 위해서 H800을 빠른 속도로 내놓아서 중국 시장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딥시크가 H800 2000여 개로 뛰어난 가성비의 그 AI 모델을 내놓자 빅테크를 비롯한 AI 모델 수요 업체들은 엔비디아의 값비싼 GPU에 대한 구매를 재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실제로 이미 전 세계는 가성비 AI 경쟁이 불꽃을 튀기고 있습니다. 구글, MS 등은 경량화 AI 모델을 내놓고 있죠. MS의 경우는 파이 멀티모달 그리고 파이 미니 등을 내놓았고 제미나이, 구글도 플래시 라이트를 내놓았습니다. 이 딥시크의 나라 중국에서는 바이두가 딥시크 R1과 견줄 만한 어니 X1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빅테크들이 엔비디아 GPU 대신 자체 칩을 설계하는 것도 값비싼 호퍼 100, 블랙엘 같은 GPU가 AI 모델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절감했기 때문인데요. 엔비디아로서는 역설도 이런 역설이 없습니다. 거대 테크 시장인 중국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미국 정부와의 갈등을 무릅쓰고 출시한 H800으로 엔비디아는 중국을 잡았지만 AI 패권을 위협받을 만큼 중국 스타트업을 키워준 셈이 됐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얘기를 꺼낸 것은 테크 타이완이란 대만 매체에서 읽은 흥미로운 분석 기사 때문입니다. 분석 보고서의 핵심은 미국 정부가 중국의 호퍼 100 GPU를 팔지 않기 위해서 규제를 했는데 이후 나왔던 H800, H20 같은 중국 판매용 엔비디아 GPU 때문에 규제 효과는 미비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 AI 산업 발전을 막기 위한 미국 정부의 규제가 효과가 별로 없었던 이유가 눈에 띄었는데요. 이 매체는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사정을 봐줘서 규제를 의도적으로 느슨하게 집행한 때문이 아니라 미국 규제 당국의 엔비디아 실력에 대한 오판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미국 정부는 H100 판매를 막으면 그 엔비디아가 규정을 준수하는 중국 전용 GPU를 개발하는데 몇 년이 걸릴 것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이 기간 동안 V100과 같은 훨씬 열등한 구형 GPU를 사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런 전망이 완전히 빗나갔다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엔비디아는 H100이 제조된 후에도 금세 성능을 수정해 H800을 출시했습니다. 여기에 바로 엔비디아의 놀라운 기술력과 품질 관리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엔비디아가 H800을 금세 내놓을 수 있었던 이유를 테크 타이완은 미국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CSIS의 보고서를 인용해서 다뤘는데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엔비디아 칩이 제조상의 결함을 견딜 수 있도록 중복성, 복구 가능성, 결함 허용 기능이 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엔비디아는 칩의 내장 전자 퓨즈를 사용해서 특정 회로 또는 일부 컴퓨팅 코어를 의도적으로 비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에 H800을 쉽게 출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즉 엔비디아 칩은 일부 기능을 쉽게 파괴하면서 작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되기 때문에 H100이 수출 통제된 직후에 바로 H800이 나올 수 있었고 H800, 호퍼 800이 추가로 규제 대상에 올랐을 때도 곧바로 또 H20이 출시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H800은 일부 회로가 비활성화된 H100이고 H20은 H100에서 더 많은 회로가 비활성화된 H100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그 엔비디아의 칩 설계에서 이런 비밀을 인식하지 못했고 젠스당은 이런 허점을 활용해서 중국 판매용 GPU를 새롭게 강화된 규제가 나올 때마다 출시하는 수완을 보여줬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역으로 보면 칩 세계에서 최고 기업의 품질 유지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이 엔비디아 사례에서도 확인된다는 게 테크 타이완의 결론입니다. 이 H20의 경우는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H100 성능의 20%만 제공하는 칩입니다. H100의 훨씬 더 다운그레이드 된 버전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하게 보면 H100 칩의 80%를 비활성화한 것이지만 엔비디아 칩이 중복성, 복구 가능성, 결함 허용 기능 등이 내장되어 있는 탓에 그렇게 빨리 다운그레이드 된 버전을 반복해서 출시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파운드리 분야 제왕이라는 TSMC도 PPA라는 지표를 쓰고 있죠. 파워 퍼포먼스 에어리어를 주요 제품 지표로 활용하듯이 엔비디아는 PPPT, 디펙트 파트 퍼 트릴리언, 1조당 1개 수준의 결함률을 목표로 칩 수율 및 신뢰성에 대한 전례 없는 표준을 설정했다고 합니다. 그간 미국의 칩 관련 규제, 특히 AI 규제와 관련해서 엔비디아 칩에 대한 집중적인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중국 수출길이 막힌 엔비디아에 큰 타격은 없었는데요. 중국 이 밀수를 통해서 엔비디아 칩을 들여오기도 했지만 중국 판매만을 위한 덜 진화된 칩을 계속 엔비디아가 내놓으면서 미국 규제를 빠져나갔었던 것이죠. 그게 미국 정부의 자국 기업에 대한,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대한 수출 배려라는, 즉 의도적인 자비가 아니라는 의혹이 그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산이라는 게 이번 보고서의 핵심입니다. 엔비디아 칩 설계 능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판단이 미국 규제의 허점을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현재 딥시크를 있게 한 엔비디아의 다운그레이드 역량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